KTN 오늘의 주인뉴스입니다. 취임 500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수행 평가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하위를 나타냈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도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상자만 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연방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 우크라이나군 하루 전사자가 60여 명에서 1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하위로 꼽혔습니다. 취임 후 500일 시점에서 지지율 40.8%를 나타냈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입니다. 바이든 정부 관료들도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거푸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매체 538에 따르면 취임 500일을 맞은 3일 기준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8%,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긍정평가가 54%, 부정평가가 36%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같은 시기 지지율보다도 낮습니다. 연이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근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꼽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의 실질적 생활에 타격을 주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유가 상승 등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휘발유와 식품 가격 상승이 가까운 시일 내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총기 사고 대책에 대해서도 공화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불만을 호소하기 바빴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황을 중계하는 식으로 비치고 행동에 착수하기보다는 공감과 위로, 호소에 주력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평가했습니다. 중간선거를 1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자 바이든 정부 관료들도 방송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인플레이션이 코로나에 대응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 때문이 아니라 국제적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도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 GVA가 집계한 지난 72시간 사이 미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무려 133건에 달하며 사상자만 2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4명 이상이 총탄에 맞은 총기 난사 사건은 10건,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도 16건이나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4일 밤 도심 유흥가에서 총격범들이 군중을 향해 총기를 난사, 최소 3명이 숨지고 최소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 당시 인근에는 경찰관들이 순찰 중이어서 즉각 대응에 나서 한 경찰관이 총격범을 향해 총을 쐈지만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현장에서 반자동 권총 2정을 수거했으며 이번 총격 사건에 사용된 총기만 5정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테네시주와 미시간주, 애리조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와 조지아 등 미 전역에서 총격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연방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연방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긴급한 상황이며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같은 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총 17차례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의 전반을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서 깊은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의 시즌 개막작이 공개됐습니다. 라스칼라 측이 6일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2022-2023 시즌 개막작은 러시아의 오페라 대작 보리스 고두노프로 선정됐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무소르기스키가 작곡한 이 작품은 16세기, 17세기 초 러시아의 항권 찬탈의 야심을 품었다 몰락한 실존인물 보리스 고두노프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 문화 예술에 대한 보이콧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택한 게 다소 의외라는 시각입니다. 이번 개막작 선정과 관련해 도미니크 미에르 라스칼라 예술감독은 이번 선택은 이미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러시아의 모든 문화예술인이 전쟁 지지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 우크라이나군의 하루 평균 전사자가 60명에서 100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피해가 가장 컸던 1968년도에도 미군 전사자가 하루 평균 50명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처참한 상황입니다. 사상자는 최근 러시아군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무젠코 전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상자 증가세를 언급한 점이 우크라이나군의 각성을 이끌 것이며 서방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전사자가 늘면서 장기전에 대비해 병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6일 현재 조지아주 일반 무연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29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전미 평균 4달러 86센트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지난주 대비 16센트 급상승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반 무연 휘발유 평균 가격을 카운티별로 보면 귀네 카운티는 갤런당 4달러 25센트, 디케 카운티는 4달러 33센트, 풀턴 카운티는 4달러 43센트를 나타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스팸봇 등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트위터의 인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트위터 가짜 계정 비율이 5% 미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인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측은 트위터는 머스크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인수를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한 머스크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노숙자에게 치약이 묻은 과자를 먹인 영상을 올린 중국계 유명 유튜버 캉아런이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구독자들이 제시한 각종 도전 과제를 실행하는 컨텐츠를 찍는 런은 과자에 치약을 바르는 장난을 쳐달라는 요청에 거리에 있는 노숙자에게 고의로 치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노숙자에게 20만 유로를 줬습니다. 런의 영상에 비난이 일자 오랫동안 양치를 하지 않은 노숙자의 이가 깨끗해졌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런은 노숙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런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2만 유로의 피해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런의 유튜브 계정도 5년 동안 폐쇄됐습니다. 호주 교포 이민지 선수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던파인스의 파인 니들스 앤드 골프 클럽에서 열린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민지 선수는 최종 합계 13언더파 271타로 종전 US 여자 오픈 72홀 최연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번 US 여자 오픈은 미국 골프협회가 여자 대회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상금을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 버금가는 규모로 올려 사상 첫 총 상금이 1천만 달러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